네, 지금 이 중도층 표심은 어떨까요? 지금 캐스팅 보트라 불리는 서울 지역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하락세가 조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50대 여론은 매주 변동폭이 매우 커서 총선 당일 어떤 선택을 할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고정욱 차장님. 네. 지금 서울에서 민주당은 소폭 반등을 하고 국민의힘은 떨어진 모습인데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네. 보십니까? 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이 서울, 특히 50대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그에 맞는 이 처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주에 불거졌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 호주 대사 임명,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어떤 기소가 된다라면 기소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질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논란이 된 고발장이 접수된 당사자인데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이 해외 대사로 인사를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 그리고 특히 50대의 어떤 지지층이 좀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안다라면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이 또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장훈 차장님,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50대도 초반 후반의 이 민심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0대 후반의 경우에는 이른바 86세대들이 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에서 알 수 있듯이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이 X세대가 이 포진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50대를 전체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50대 후반의 경우에는 야당 지지세가 좀 있다라면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꼭 야당이라기보다는 여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이 세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결정을 내려준다라면 이 서울 특히 50대 민심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이 국민의힘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 앞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그게 출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신속하게 들어와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일단 임명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정권 심판론 구도를 좀 피하려면 또 다시 이 정부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고전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중간 선거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가장 결집했을 때가 대통령 선거, 그때 득표율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48.3%를 득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의 높은 지지율을 임기 내내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루어지는 선거가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어렵기 마련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미래를 위한 선거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과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로 이 전체적인 선거의 틀을 바꿀 경우에 우리 당에 조금 더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그런 그 전략적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권자들한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변인님. 네.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가 한 위원장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다른 전략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명이 맡는 선대위원장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네. 이번에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았지만 지역별로 대권 주자급 여러 후보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도
이 선대위원장분들이 지역에 맞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주실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선대위 구성 차원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의 후보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민생까지 앞으로 신경 쓰겠다 이런 뜻으로 네. 해석이 됩니다.